네, 7월 2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8시 30분보다 30분 먼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뉴스 퀵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퀵 배송 어떤 거를 소개해 드릴까요? 사실은 어제 저희가 뉴스 퀵 배송으로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현장 취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사이에 광준욱 현재 대통령실 통합비서관, 국민통합비서관 과거 망언 그리고 저서 논란이 세게 불거졌죠.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실제 제가 어제 오전 방송 끝나자마자 곧바로 취재를 시작해서 네,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누가 추천한 것인지 그리고 추천한 분의 사유는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취재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댓글창에 아이고 정규재 씨가 뭐라고 인사 조언을 하나 뉴스 퀵 배송 너무 기다렸어요. AI로 오프닝 만들었네. 예, 오늘은 장 기자님 목소리가 더 깔끔하시네요. 정규재 나와요? 이렇게 질문들 주시는데요. 정규재 TV죠. 네,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을 제가 어제 오후에 직접 정규재 TV 사무실에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강준욱 대통령실 통합비서관이 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이죠. 아마 많은 기자들이 어제 이 책을 구매해서 관련된 내용을 숙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뭐 다 상세하게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적 인식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비단 책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 그리고 뭐 강연 내용, 뭐 페이스북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요. 특종 보도, 단독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SBS 보도를 보면 법원 난입, 아시죠? 119 법원 난입. 법원 난입이 폭도면 5.18은 폭도란 말도 모자란다. 이런 SBS 보도가 나와 있고요. KBS 단독 보도는 강준욱 비서관이 교양 과목 학생들에게 우파 사상을 세뇌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KBS 또 다른 단독 보도인데요. 도박, 성매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옹호를 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고 있고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이 내용도 CBS 보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의 취재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지만, 이 책의 챕터 가운데, 몇 쪽이냐면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 뒷부분에 민생회복지원금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돈 뿌리기라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인기 영합주의에 해당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사상과 정치 철학과 역사 인식을 종합해 보면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제일 마지막 대목이 상당히 좀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 318쪽 제일 마지막 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록 모두가 동의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해도 윤석열이 터뜨린 작은 희망의 불꽃이 식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더 많은 젊은이가 깨어나고 무엇이 올바름인지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기성세대는 민주화의 허상과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갖기를 희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 발언의 마지막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런 글을 썼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의 통합비서관에 누가 추천했는가는 저희가 오후에 취재했을 땐 저희가 제일 빨랐지만 그 사이에 밤 사이에 많은 언론들이 단독 보도를 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입니다. 그리고 이분 주장에 따르면 본인 이외의 다른 보수 인사들도 추천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오찬 회동을 가진 핵심 보수 인사 가운데 조갑재 대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조갑재 대표에게도 직접 전화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강준욱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따라서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와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 따라서 취재에 응할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규재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쓸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통합에는 반대했던 사람을 써야지 거기에 친명을 갖다 놓으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보수 진영 사람들 다 그렇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믿고 함께 가야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서 직접 취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제 오후에 정규재 TV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가 취재해온 영상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함께 정규재 논설위원의 의견과 입장 들으시고 계속해서 논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드리겠다 하고 들어간 분인데 네. 그걸 가지고 너 옛날에 생각이 이랬잖아 하고 너 나가 그러면 통합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무색하게 되잖아요. 뭐 한겨레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첫 번째 계엄을 옹호하고 두 번째 지금 옹호하는지 물어보세요. 지금은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 안 하실 것 지난 같은데. 3월에 책 썼을 때의 시점과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에 입장이 달라졌을 거다. 네. 네. 아니 그 전에 입장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전에요. 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다 검증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보수에서 사람을 필요했기 때문에 예. 보수 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 무슨 생각을 해왔니라고 검증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3월달에 책이 나오고 그 뒤에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네네. 쭉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네. 선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시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 사이에 생각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흔쾌히 이 대통령을 도와서 일을 하겠다고 들어가신 건데 그걸 지난 3월 달 또는 그 훨씬 이전에 쓰여진 원고를 가지고 너 자식 나쁜 자식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저는 그거 이상한 건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독자적으로 무슨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무슨 뭐 장관이나 이런 자리하고는 다릅니다. 네, 참모다 이거죠. 네, 참모죠. 저는 사실은 그분이 비서관으로 들어가신 것을 너무 직급을 낮춰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셨어야 됐다. 아니 뭐 대통령으로 들어가시면 수석 정도도 충분히 동국대학교 교수를 하셨고 또 불교 계를 좀 마시고 하니까 또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대표님께서 추천하셨습니까? 아니 여러 사람이 추천했을 겁니다. 저도 뭐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죠. 제가 오늘 대통령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수의 어떤 분께 이 통합의 과제와 의제를 좀 부탁드려서 맡겨서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역할을 좀 맡기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여권에서 막 반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분이 뭐 해임되거나 이렇게 되면 비슷한 분을 또 찾아야 될 텐데 그게 난감하다. 이제 없죠. 못하죠.
이제 없다. 예. 이제는 야 거기 가면 저격한다 말이야. 총 맞아 죽는다. 그래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보수해서 사람을 좀 써보자. 네. 그 보수는 야 웃기지 못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 있는 통합도 원칙 있는 연대 이런 게 필요한데 비상개혁을 옹호했던 분은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아니, 지금 물어보시래. 지금 물어보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다, 어떤 방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근데 서로가 모르죠. 말도 안 섞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말 섞습니까? 진영이 서로 다른 국민들의 얼굴을 봐서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죠.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가져갈 거예요? 예. 강준욱 비서관이 얼굴을 이제 좀 섞듯이 네네. 우리들도 좀 섞자 얼굴을. 얼굴을 섞자.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서로 멱살 잡으려고 그러고 예. 저쪽 진영이 뭘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강준욱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청와대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분들 야 너는 보수다고 하나의 그야말로 이데올로기를 씹어가지고 예. 제거해버리면 그나마 이 화합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서로가 알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알기라도 해야 공존이라도 하죠. 예. 근데 이런 적대감을 그대로 언론들이 연장하는 선에서 넌 안 되라고 손가락질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는 기회조차도 못 가지게 돼. 대통령실에서 인사조치를 한다? 도대체 그 인사의 목적은 뭐죠? 저는 좀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다. 또 그야말로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의지를 꺾는 과정이 된다.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다. 기존의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언론들이 말하자면 여전히 공격적인 구획 기준 선을 정해서 네 편 내 편을 구분하는 낡은 이데올로기적 창끝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밖에 안 될걸요. 근데 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요구해야 되죠? 저는 언론들이 잘못 관성의 어떤 관행의 노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댓글창에는 상당히 비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런 망언들을 했는데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극우와 보수를 구분할 능력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계엄을 옹호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게 보수입니까? 이건 극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통합할 사람이 따로 있지. 내란 청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 취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서 제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초반에는 자진 사퇴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끝까지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과도 했으니까 우선 지켜봅시다. 그리고 길게는 안 볼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강준욱 비서관을 끌고 갈 생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정규제 논설위원회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강준욱 비서관의 해임 조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분을 추천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추천하신 분들의 양해나 이해 없이 그냥 해임해버리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보수랑은 대화 안 하겠다는 건가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도 함께 기자에게 성토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 특히 보수 통합에 대한 뜻과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보수 통합, 그러니까 국민 대통합,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을 크게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회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소위 탄핵 촛불 연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상식적인 보수가 철저하게 고립되면서 태극기 세력이 극단화되고 국민 통합을 망친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 걸음이라도 더 보수와 통합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모색을 하고 싶다라는 기본 판단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를테면 강준욱 비서관을 해임하면 또 다른 보수를 찾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도전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국회 행안위원장 맡고 계시죠. 신정훈 의원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정당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훼손이고 또 극단적인 사고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이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궤변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만약에 지난 그 행적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한다면 본인이 어떤 분명한 반성이나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 댓글창에 올라온 내용은 김상욱 의원 같은 분은 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궤변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역사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재명 정부의 비서관으로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강력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제가 취재해서 말씀드렸고요.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여당의 입장 그리고 실제로 추천인 정규재 전 논설위원의 입장까지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키워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명철회 형태로 낙마한 뒤로 실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준욱 비서관 그리고 이제 강선우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인데요. 오늘 아침 조간들은 일제히 아시는 것처럼 정영애 전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득하기 좀 어려운 수준의 갑질인 거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산을 삭감해서 강선우 의원실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나서 그 예산을 복원시켰다라는 거죠. 이 예산 갑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급기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단체 92곳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임명을 강행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 분위기도 제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도 국민의힘보다는 이런 표현이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편이 날렸다 이제 이런 그래서 난감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고 저희가 잠시 후 9시부터 모실 민주당 국회의원
제일 먼저 그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분이죠. 하여간 이 내부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됐던 것 같다라는 것이고,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지극히 사적인 부탁을 할 일이 있을 때 이걸 다 갑질로 치환하면 우리는 모두 갑질이었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갑질이 훨씬 더 세다. 얼차려도 있고 조인트 사태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훨씬 더 수위가 높은데 민주당 강선우 후보자 한 사람만을 향해서 세게 거칠게 언론과 뭐 국민의힘이 날선 비판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강선우 후보자 하나 때려잡고 끝내는 식으로 정리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덧붙이셨어요. 고심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건데 지지자분들께서 이 정도는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심을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는 강선우 후보는 임명해라,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요. 강선욱, 강준욱 둘 다 사퇴해라. 두강 씨 다 당장 사퇴하세요. 이런 의견들. 두강 씨는 나가야 한다. 이런. 강선우 사퇴하세요. 이재명 정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선우는 임명, 그 찬반 양론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우는 임명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53분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세 번째 아이템, 준비한 아이템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또 한 번 전 국민이 피꺼솥이 됐죠. 어제 내란 수계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건 너무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내란 특검팀의 그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구속적 부심 심사에는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뭐 건강상으로 등등의 이슈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법을 도구화하는 행태는 더 이상 눈 감아주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계엄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이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본인이 내란 외환죄로 처벌받고 있는 조사받고 있는 이 상황을 정치 탄압이라고 또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 이런 주장을 하죠.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게 도대체 맞는 인식인지 알 수가 없고요.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서 정치에 투신하고 마치 학생운동했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뭐 노동 현장에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른 현장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쓰는 단어를 내란 속의 윤석열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투신을 하다니요.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투신이라는 황당한 단어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다. 이 형극이란 단어가 뭐야?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나무에 왜 이렇게 박혀있는 가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뜻하는데 고난, 나에게 고행 뭐 이런 것들을 이르는 한자어로 쓰이죠. 무슨 고난을 겪었습니까? 후보 시절부터 이런 투명한 컵에
물 대신 소주를 넣어서 따라 마시면서 기차 안에서 옆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구둣발로 다리를 올려놓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빼고 다 욕설이고 반말이고 함부로 대하고 야자하고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놓고 본인이 무슨 굉장히 막 고통스러운 고난의 무슨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인 것처럼 본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주장을 해요.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고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히 밝히겠다. 이미 다 밝혀졌어요.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인이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해서 유리창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본회의장까지 진입하려고 했었던 그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국민들이 국회대로 앞에 뭐 쏟아져 나와가지고 장갑차를 둘러싸고 당장 국회에서 떠나라라고 요구했던 그 민주화 운동에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여기에서 황당무계한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정말 중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람의 이런 인식이 계속되는 한 이것은 무엇보다 빠르게 재판 지규현 판사가 지금 1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도 나오지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재판도 무시하고 수사도 무시하고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전직 대통령의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권력만 쓰겠다라는 이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제가 안 해도 치료받아야겠네. 이렇게 의견들 끝까지 한심하고 비루한 사람이네요. 실무장을 안 해? 왜 끝까지 거짓말만 하십니까? 이렇게 여혜경님께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겠네요. 어제 수개글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 기자님 무관심이 답입니다. 이런 말씀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욕을 많이 하면 이놈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들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사법민주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따 용감한 기자들 코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퀵배송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뉴스 퀵배송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거나 요거 좀 취재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 기자님 이 사람 좀 만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제가 끝까지 취재해서 현장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께 소상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